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유럽 정치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가와 금리 상승, 또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 신고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 신고액이 492억 4천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7%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금액 가운데 기업 인수 목적이 급격히 증가했고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투자 신고액이 6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은 3.8%로 높아졌고 실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한 해 제조업 일자리가 16만 개가 사라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용 한파는 2월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키로 했습니다. SK그룹 계열사들이 오늘부터 차례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에서 공식 탈퇴합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오늘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이 탈퇴원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그룹 계열사 20곳이 차례로 전경련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정경련 연간 회비의 77%가량을 부담하는 4대 그룹 가운데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은 현대차 그룹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호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닷새째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그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연일 이런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소식들, 강한 모멘텀으로 좀 받아들여도 좋을 만한 소식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큰 호응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의 모습에서 조금은 오늘은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우리의 마음을 무색해 만드는 순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까지 우리 증시는 박스권이냐, 박스피냐, 그리고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겁니다. 역시나 그러다 보니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입니다. 운수창고, 운수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은행업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이슈 확인해 보시고 종목별로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2080선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2081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0.12% 하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는 강하다가 전강 후약 또 나왔습니다. 2090선 고점 찍고 내려와서 2080선도 이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80선 힘들게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죠. 어제와는 정반대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팔고 있는데요. 기관 매도가 강합니다. 2,342억 원 팝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2,052억 3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투신도 566억 원이나 팝니다. 연기금만이 276억 원 사고 있는데 기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점에서 매수한 뒤에 고점에 다다르면 매도하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위주로 나오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615포인트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0.04% 하락,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입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은 얼마나 거래소와 다른지 살펴볼 텐데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617포인트에 출발해서 614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밀렸다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가 조금 전에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거래소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지만 코스닥도 그렇게 양호하다고는 볼 수 없는 오늘 지수입니다. 자,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간대까지 계속 매수를 소폭하다가 조금 전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4억 원 정도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었고요. 개인이 240억 원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36억 원 팔고 있는데 역시나 연기금이 92억 원 사고 있다라고 포지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자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시간, 그리고 한 줄 전략을 제시하는 시간,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방향성이 없는 장세, 여전히 낙폭과대주 공략하자. 방향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낙폭과대주를 유심히 보자는 얘기고요. 다음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환율이 재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하는데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고요. IT, 반도체는 상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주셨네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입니다. 수급부재 변동성까지 확대된다. 하루 변동폭이 커져서 실적과 모멘텀 강한 종목으로 압축하자라고 주셨네요.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2090에서는 역시나 어떤 역시나인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죠. 이베스트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하는 증시, IT 반등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갑니다. 김민수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90에서는 역시나 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2090포인트 장 초반에 찍고 지금 흘러내렸는데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요즘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답답하다 못해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벌써 5일째 어떤 탄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개별주가 주가의 모멘텀 가지고 상승하듯이 강한 시장 흐름들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와 함께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와는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발톱만큼이라도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뿐인데 시장은 그런 모습들을 전혀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데 좀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여러 가지 흐름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 시장이 미국 우선주의 중심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뚜렷한 흐름이다 보니까 타국 특히 신흥국 관련된 쪽에서의 시각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상 압력이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어떤 그런 부담감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들도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상승률이나 변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미진한 모습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 설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내에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 변수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여전히 시장 체력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쉽지만은 아직까지는 변화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두고 어떤 전략을 강하게 세워가기는 좀 힘들다는 쪽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장 흐름들은 뚜렷하게 시장이 한 2070선이 중심선으로 바뀐 상황 쪽에서 한 2050에 대한 지지권 그리고 2090선에 대한 저항권이 뚜렷한 어떤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주가의 흐름이나 위치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고점권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지만은 여전히 추세는 유지되는 가운데 비추세 구간이다라는 어떤 좀 복잡한 박스권 흐름들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여기서 시장이 더 밀리지는 않는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순환매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수에 대한 탄력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업종이나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어떤 좀 작은 전략, 즉 비추세 구간에 걸맞는 전략 쪽에 대한 흐름들만 체크를 할 뿐이고 나머지 흐름들은 그렇게 강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 들어서 뚜렷한 움직임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IT 업종들이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타 업종들, 이런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업종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기존 주도주에 대한 변화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조정권에서 매수 전략들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순환매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내수주에 대한 흐름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 쪽에서 안쪽에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염두를 하시고 대응하는 전략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전략이나 시장의 지수에 대해서 탄력을 가하면서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압축하는 전략들이 맞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주도업종 중심으로 압축하는 전략 쪽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자 관심업종 저희가 미리 좀 받아봤는데 IT, 철강, 화학, 기계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오늘장에서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선정해 주실까요? 네, 일단 시장을 바라보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기존 주도주 업종인 IT 쪽, 그리고 철강화학 기기 관련된 어떤 주도 업종, 특히 경기 민감 섹터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시장은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서 특히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경기가 그래도 개선세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그에 따른 변화로 대응을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관심 가져볼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더존비지온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용 IT 솔루션 제공업체로 유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ERP, 전사적 자원관리 관련된 부분과 그룹웨어 쪽에서 이 기업 정보화 분야 쪽에서는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디클라우드 사업에 기반을 둔 스마트 A란 쪽의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클라우드 사업 쪽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ERP 사업과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12년도 38억대 매출에서 작년에 288억까지 약 한 4년, 5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운 수치로 성장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에 대한 기업의 수요와 니즈에 정확하게 맞춰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어진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 실적 흐름들을 봤었을 때도 어떤 기업들의 가장 이상적인 측면, 즉 매년 매출과 영업이 계속 확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쪽도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 사상 최대 실적 매출액을 보여주면서 매출이 1,768억, 12%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384억,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올해도 한 1,964억대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437억, 그래서 영업이익도 한 13% 정도 성장할 걸로 보여지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도 계속 올해도 한 27% 정도는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성장세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는 추세가 강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약한 우상향 쪽에서 계속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측면들인데 이런 어떤 올해에 대한 성장세도 같이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추가적인 탄력 기대할 만하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26,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1,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존비지온까지 들어봤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메르스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엄선된 종목을 전문가분들이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간 추천된 종목 중에서 베스트 수익률 탑3는 현재 어떤지 그리고 변화가 좀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부터 살펴볼 텐데요. 3위는 유진투자증권, 3위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홍 대리 종목이네요. EST 종목인데 17.3%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2위는 역시나 같은 이성홍 대리 종목입니다. SM코어 35.3% 현재 흐르고 있고요. 1위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입니다. 삼천당제약 42.3%의 현재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상위권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죠. 유한타증권 도곡센터로 갑니다. 이성우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과연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지 저희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포트를 열어본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 이성웅 대리의 종목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세 종목 모두 수익권입니다. 아바코 1.2%의 수익, EST는 16.7%의 수익, 그리고 SM코어는 높습니다. 35.3%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50%도 넘었던 수익률이고 가지고 계신 보유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매주 이 종목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종목들 흐름상에서 최근에 SM코어랑 EST 같은 경우는 뭐 IT 쪽 장비라든지 소재단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동반해서 조정이 나온 점이 있고요. 그래서 종목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SM코어나 아바코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은 1차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어서 포트에 유지를 하고 대응을 하고,
EST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일부 약 15% 정도 조정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IT 쪽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뭐 전주랑 약간 비슷하게 다른 종목 같은 경우가 뭐 추가적으로 편입할 업종이 있다 보니까 오늘 EST 같은 경우는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 종목 중에서 EST만 수익 실현하고 끝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한 종목이 비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저희가 그렇다면 들어보면서 포트에 편입을 할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업종별 순환매가 빠른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종목 업종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네. 뭐 홈쇼핑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음식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차별화돼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 3월 17일에 제주도에서 전기차 엑스포가 열리고, 5월에 이제 GM 볼트 전기차 국내 출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 관련주의 반등이 일차적으로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네. 본론을 지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예. 종목은 CIS입니다. 예, 사실 전기차 관련 이벤트가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 뭐 외부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은 중국의 규제라든지 그런 점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조정세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합작 법인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일단 CIS가 49%, 카오넌 기술에서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 서안공장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제조는 당사가 100%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 자체에서 아무래도 기존의 그 중국 쪽의 규제를 통해서 전기차 업종들이 조정세가 나타났다면 직접적인 합작 법인이 설립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에서 배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그 실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 과거 2012년 같은 경우는 투자 저하로 실적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실제적으로 2014년도에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적자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작년 1분기까지 해서 매출액은 352억, 영업이익은 66억, 순이익은 50억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백하게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진 시점이고, 그 추가적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작년에 수주 확정 금액이 1,1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800억 원의 매출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정도의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주계약 논의 중인 게 약 1,300억 원 정도다 보니까 실적도 작년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단가 측면에서 봤을 때 한 1,000원대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단가가 낮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국 제3호주택과 합병이 이루어져서 상장이 된 업체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 수가 많은 것이 부담일 수도 있지만은 물량에 대한 그런 흐름은 해소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2차 전지 쪽 전공정 장비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료가 수용이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국내외 2차 전지 생산 업체에 제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중국 쪽이 포인트인데, 중국 영업 강화 및 수주 확대에 따라서 수출 비중이 눈으로 보이게 확대 중이고요. 2015년 수출 비중이 63%였는데 작년 1분기 기준으로 99%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일본 2차 전지 종족으로 이게 매출 업체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4, 5년 전부터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일본이 보유하지 않은 기능을 보유하다 보니까 파나소닉과 이제 계약까지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독일, 이태리, 터키 쪽 그 고객의 다 방면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국 대련 쪽에 공장이 증설 중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추가적인 매출도 가능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 2차 전지 자체에서 이제 납충전지라든지 카드뮴이 환경 문제나 전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리튬이온 쪽 에너지 자체로도 5배에서 6배 차이가 나고,
무게에도 납축 전지의 5분의 1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향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전력이라든지 사이즈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중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이 부분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게 긍정적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최근에 주가 변동성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고요. 근데 최근에 워낙 주가 해당 기업 자체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기업들의 중성주들의 매물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보수적인 편입 단가를 제시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800원에서 1,850원 밴드를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매수가가 현재가와 조금의 괴리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4% 정도 지금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눌림목 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한 이 정도의 조정은 기대감이 반영된 조정일 수도 있는데 일단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 가격에 편입을 한다면 추세적으로 또 가지고 가 본직한 종목이라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 컬렉션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 이성웅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2부 예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짚어볼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이두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트럼프와 연준의 격돌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의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미국의 금리 인상과 세제 개혁, 시장의 영향과 방향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핫이슈 종목 유안타증권 명동지점에 이정남 대리 출연합니다. 현대차가 오늘도 급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시동을 과연 걸고 있는 것인지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연못의 올 대표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상품 시장의 변동성 극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